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난 2004년 운행을 멈췄던 교외선 열차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교외선을 마주한 이용객들은 추억을 떠올리기도 하고 반가워하는 분위기인데요. 김신혜 기자가 열차를 타고 이용객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른 아침 의정부역에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21년 만에 다시 운행하는 교외선을 타기 위해서입니다. 집이 강동이거든요. 그래서 첫 차를 타고 왔어요. 아주 설레요. 기다렸던 교외선 열차가 의정부역으로 들어옵니다. 새롭게 도색한 열차는 과거 MT의 추억을 불러일으키듯 관광열차 느낌을 물씬 풍깁니다. 열차에 오르기 전 기념사진을 찍으며 돌아온 교외선을 반기는 승객들의 모습도 눈에 띕니다. 지난 2004년 적자 등의 이유로 운행을 멈췄던 교외선 열차가 다시 선로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의정부와 양주, 고양 사이 약 30km에 있는 열차로 운행 횟수는 하루 왕복 8번. 의정부와 송추, 일영과 대곡 등 6개 역을 지납니다. 승객들은 과거 교외선을 탔던 기억을 떠올리며 추억에 잠깁니다. 어릴 적에 딸 데리고 또 우리 가족 모두가 같이 이 교외선을 타고 장흥이나 유원지를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멈췄다가 다시 운행을 하니까 일부러 많이 계획하고. 전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이제 엄마가 그때 추억을 회상하면서 같이 타고 싶다고 하셔가지고 타게 됐는데 아침에는 너무 깜깜해서 못 봤는데 그래서 가면서 좀 밖에 또 풍경도 보고 싶어요. 종점인 의정부에서 대곡까지 걸리는 시간은 50분. 지하철보다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 좋다는 반응도 많습니다. 대곡에 무슨 일이 있어 가는 게 아니고 그냥 놀러 가는 거예요. 의정부도 타면 지하철 1호선 타고 3호선으로 바꿔 타서 대곡까지 가면 한 2시간 조금 더 걸릴 거예요. 근데 이걸로 가면 50분 걸리네요. 그럼 1시간 이상 시간 절약되죠. 그래서 편리합니다. 교외선 이용 금액은 전 구간 2,600원. 예매는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와 어플로 할 수 있습니다. 또 대곡, 일영, 의정부역은 자동 발매기로 현장 발권이 가능하고 송추와 장흥 등 무인 역사는 차 내에서도 발권할 수 있습니다. 교외선은 이달 한 달 동안 1,000원에 이용할 수 있는데요. 세단장하며 21년 만에 새 출발하는 교외선이 지역민들에게 기대감을 주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양주 덕정역과 남양주 별내역으로 가는 8,300번 광역버스가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양주시는 13일 새벽 4시 30분 개통식을 열고 신규 노선인 8,300번의 본격 운행을 알렸습니다. 8,300번은 양주 덕정역에서 옥정 신도시, 고읍지구를 거쳐 별내역 환승센터까지 하루 35회 운행됩니다. 배차 간격은 20분에서 40분으로 예상되며 출퇴근 시간대 버스 만차로 탑승이 어려웠던 G1300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양주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양주시가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심야 시간 택시 확대 등을 건의했습니다. 최근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늘면서 택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운행하는 택시가 부족해 민원이 잇따른 데 따른 겁니다. 양주시는 이번 방문에서 심야 택시 운행 확대 방안과 택시 총량제 지침 개선 등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양주 인구가 급증하는 만큼 증차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표를 보고 검토해보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포천시가 설 명절을 맞아 경기도 농수산물 할인 쿠폰 사용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할인 쿠폰 사업은 경기도와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이 주관하며 총 2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할인 쿠폰은 경기도산 농수산물 구매 시 자동으로 30% 할인 혜택을 제공하며 1일 1인당 최대 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배경현 포천시장은 이번 할인 쿠폰 사업이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으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지역 농수산물 소비 촉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는데요. 무엇보다 문제 해결의 첫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3일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비상경영 3대 조치를 정부와 정치권에 제안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유례없는 경제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겁니다. 김 도지사는 가장 먼저 50조 원 슈퍼 민생 추경을 제안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그리고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투자를 늦어도 설 전에 결론을 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맞춰 대응 비상체제를 즉시 가동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정부를 상대할 대한민국 경제정권대사를 임명하고 이를 중심으로 국회와 정부, 경제계가 한 팀으로 움직여 대응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등 기업들이 투자를 늘릴 수 있도록 기업 지원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대외 경제와 외환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기업인들의 불편과 부담을 덜어 경제 활동에 전념하도록 합시다. 어려운 시기에 기업과 정부가 한편이라는 것을 보여줍시다. 마지막으로 김 도지사는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첫 걸음은 내란의 종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는 비상계엄이 만들어낸 정치적 불확실성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지 않고는 그야말로 백약이 무효입니다. 우리 경제를 걱정하십니까? 그렇다면 가장 먼저 내란을 종식시켜야 합니다. 하루빨리 내란을 단죄하고 경제를 재건합시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어수선한 전국이 계속되고는 있지만 지역에도 풀어야 할 현안 사업들이 적지 않은데요.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계획을 들어봅니다. 이세진 기자가 김포을 박상혁 의원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대 국회 지금 첫 해였던 지난해 좀 기억에 남는 의정 활동이나 성과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2024년도를 기억하려면 12.3 내란 사태가 가장 중요한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계엄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국회로 달려와서 이 계엄을 해제하기 위해서 많은 동료 의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았던 기억, 그리고 이 내란 행위를 저지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힘을 모아서 함께 탄핵 의결에 참여했던 이것이 가장 22대 국회 제가 재선돼서 가장 중요한 일이고 의미 있었던 일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최근 지역구와도 관련 있는 법안들 연이어서 발의를 했는데 그중 하나인 접경지역 특별법 개정안, 어떤 내용 담고 있는 법안인가요? 2024년도에 남북관계가 굉장히 경색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전례 없이 오물풍선이라는 사건이 일어나고, 또 한편으로는 대남 귀신 방송 이런 방송을 통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아온 것, 이 접경 지역 시민들이 고통을 받아왔고, 저도 지역에 가서 겪었습니다만 이 소음 때문에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거의 수면 장애, 그리고 기르는 가축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접경 지역의 문제는 단순한 지역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전체 대한민국과 한반도의 문제라는 부분을 다시 실감하는 전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 좀 어떤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근데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익처분을 통한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일산대교를 국민연금이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보상을 하고 사올 수밖에 없는 방법이었는데, 그게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희들이 그 유일한 방법을 해봤고 결국 대법원의 최종적인 확정 판결로 패소를 경기도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이 수익성만이 아니라, 물론 수익성이 국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겠지만 공익성이라는 것도 필요하겠다. 그래야 이런
우리 일산대교와 같은 사건이 벌어졌을 때 훨씬 더 유리한 여건에서 쟁송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한계였다는 평가를 하게 되면서 국민연금법도 저희들이 이번에 개정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더 풀어야 할 지역 현안이 있다면 좀 의원님께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대꽃 환경재생 복합단지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사업비가 6조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국책과제에도 좀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꽃의 일부 지역은 굉장히 환경오염 문제로 오랫동안 피해를 봤었고 여기를 어떻게 다시 재구성해서 새롭게 환경도 살리고 또 김포의 새로운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5호선이나 GTX 역사를 그쪽으로 배치를 하고 거기에 차량기지와 역사를 함께 배치하면서 자연스럽게 교통 문제도 해결하게 되면 대꽃이나 통진 그리고 김포 북부 지역의 대중교통 문제도 함께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게 제 보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후속적인 과정들이 진행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대로 된 풀어가는 문제가 하나가 있겠고요. 한강 신도시 2에 사업자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33년까지를 목표로 인구 10만의 또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 갑니다. 기존의 신도시와도 조화를 이루고 또 미래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도시로 설계를 해내서 김포가 산업과 주거와 환경, 교통, 그 다음에 관광이 어우러진 도시로 만들어가는데 좀 핵심적인 2025년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 저희들도 더 노력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역구 분들에게 한 말씀 하신다면요? 어려운 경제 여건일수록 더 제대로 된 입법 활동을 통해서 의회 활동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뛰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꼭 올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일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서울시의 주택 보급률이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주택 보급률 통계를 보면 2023년 말 기준 전국 주택 보급률은 102.5%로 1년 새 0.4%포인트 올랐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의 보급률은 93.6%로 지난 2019년 이후 4년 연속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경기 99.3%, 인천 99.1% 등 수도권의 주택 보급률 역시 모두 100% 이하로 나타났습니다. 인천시가 행정안전부에 주요 사업을 건의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장으로 선출된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고기동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을 만나 행정체제 개편의 초기 예산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줄 것과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한 여객선 운항 국비 지원 등을 요청했습니다. 또 인천항 내항 18부두 재개발 사업 중앙투자심사 신속 추진, 강화 북한 소음방송 피해 관련 지원 확대를 비롯해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도 함께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천시가 청년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한 달 20만 원씩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의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25일까지로 대상은 19살에서 39살 이하 무주택 청년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이며 재산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지원 기간은 기존보다 1년 더 늘어나 24개월까지 가능하며 최대 480만 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복지로와 인천 청년 포털에서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